오늘 우리는 번영의 이면에 가려진 대한민국의 또 다른 얼굴을 마주하려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역동성 아래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사건과 흐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몇몇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구독과 공유는 이처럼 중요한 지식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우리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소중한 나눔의 실천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머나먼 타국 LA 국제공항의 한 환전소에서부터입니다. 전광판에 찍힌 숫자 하나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1달러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대한민국 원화의 가치가 상상 이상으로 치솟은 것입니다. 한때 1,400원 선을 마지노선이라 여겼지만 현지에서는 실질적으로 2,000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는 충격적인 현실. 1997년 혹독했던 외환위기의 기억을 가진 한국인이라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숫자입니다. 환전소 직원은 한국 돈은 가치가 없어 기피 대상이라는 뼈아픈 말을 던집니다. 이러한 경제적 불안은 비단 환율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미중 무역 갈등의 파고는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관세 폭탄을 맞으며 우리의 주력 산업인 철강이 위기에 처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이 이름들은 단순한 기업이 아닙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이역만리 독일로 떠나야 했던 파독광부와 간호사들의 땀과 눈물이 서려 있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국가기관 산업이 외교적 실책과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외부의 위험만큼이나 심각한 것은 우리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균열입니다. 최근 경기도 양평에서 한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특검의 강압적인 수사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말이라고 한다.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강요당했다는 그의 마지막 외침은 공권력이 개인의 존엄성을 어떻게 짓밟을 수 있는지 처절하게 보여줍니다. 한 개인의 죽음을 넘어 우리 사회의 정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대한민국 대법원장이 헌정사상 최초로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초유의 사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사법부의 수장이 입법부의 감사장에 서는 모습은 그 기둥 하나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정 정치적 의도를 가진 의혹 제기와 그로 인한 사법부 압박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권력의 중심부에서는 또 다른 의혹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 인물, 김현지. 그러나 놀랍게도 그녀의 학력, 고향, 배경 등은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는 고위 공직자의 정보가 이토록 베일에 쌓여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투명성은 민주사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권력의 작동 방식이 투명하지 않을 때 국민의 신뢰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한미일보 등 일부 언론에서는 그녀의 아들과 결혼에 얽힌 조심스러운 의혹을 제기하며 이 문제가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일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지역에서는 수만 명에 달하는 인원을 편법으로
당원 가입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수원시 학원연합회 소속 만여 명이 특정 정당의 집단으로 가입한 정황은 민주주의에 꽂힌 정당 정치가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는 단순히 당원 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여론을 왜곡할 수 있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바로 우리 곁으로 소리 없이 다가오는 거대한 그림자, 중국의 영향력입니다. 최근 대만 언론은 중국 자본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사들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경고를 보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국채를 파는 대신 대한민국의 국채를 다른 나라보다 5배나 빠른 속도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의 금융정보가 담긴 플랫폼의 지분을 상당수 확보했으며 국내 주요 기업들의 주식과 부동산을 무섭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투자를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을 흔들 수 있는 하이브리드 전쟁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중국이 보유한 한국 국채와 주식을 한꺼번에 시장에 내놓는다면 대한민국의 금융 시스템은 1997년 외환위기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요? 경제적 위기, 정치적 불신, 사법 시스템의 붕괴, 그리고 거대 자본을 앞세운 외부의 위협까지 대한민국은 지금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불편한 진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진정한 위기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외면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눈감아 버리는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깊은 성찰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깨어있는 감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